자, 그 다음 이제 경찰 국가 시대와 법치 국가 시대 이렇게 되는데, 이때 경찰 국가 시대와 법치 국가 시대는 독일의 얘기입니다. 독일. 자,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독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 중세가 지나가지고 독일 사람인데, 자, 영국을 봅니다. 영국을 보니까 이른바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엄청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 입장 굉장히 부럽겠죠. 자,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 프랑스를 보게 됩니다. 자, 프랑스도 보니까 또 이것이 중동주의와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여파를 또 받아가지고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독일, 우리 독일 사람인 제가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보니까 중세부터 해가지고 그 강대국인, 즉 유럽의 절대 강자는 사실은 독일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강대국의 그 싸움터가 돼가지고 우리 독일은 보니까 나라가 무려 300개가 넘는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고, 이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쟁의 그 싸움터가 됐기 때문에 뭐 30년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여파로 해가지고 우리 독일 땅을 보니까 변변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즉 6.25 당시 한국 전쟁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가난한 삼류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독일의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비스마르크입니다.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300개로 나누어져 있던 그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300개로 나누어져 있던 독일이 북쪽에 강력한 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 지방에 강력한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스마르크는 이제 프로이센 사람인데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일이 1871년에 독일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옛날부터 강대국 같은데 1871년이니까 지금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일 통일을 하면 지금 독일이 통일된 역사 별로 오래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그죠? 그래서 빼기 1871년, 뭐 이렇게 해버리면 독일이 통일된 거는 한 149년, 그죠? 그러니까 한 15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된 거는. 그러면 그 동안에 독일은 뭐냐 했을 때 300개로 나눠져 있던 별 볼 일 없는 변방 국가고 약소 국가고 그리고 야만족의 국가였던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가 선진국인 영국과 선진국인 프랑스를 따라잡자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도 이제 뭐 사절단을 보내고 프랑스도 보내보니까 영국은 어떻게 발전했냐 보니까 중상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고 프랑스는 보니까 프랑스는 지금 와인도 유명하죠. 그래서 농업이 그때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중농주의를 채택해가지고 국가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가가지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영국과 프랑스가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0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죠. 비스마르크 입장에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100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모종의 조치가 뭐냐 그러면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경찰에 일일이 지시를 하게 해가지고 즉 경찰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발전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 모든 생활에 경찰에 일일이 개입을 하는 국가가 경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밀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월영동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밀을 재배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합성동에서도 밀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타나 가지고 자 보니까 월영동이 밀 재배하기가 좋다. 그래서 합성동 밀 재배한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몰아버립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산업 경찰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땔감을 막 떼는 거죠. 이게 그때 석탄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석탄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석탄이 비쌌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땔감을 뗍니다. 이게. 근데 나머지는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죠. 그 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불을 뗍니다. 축구하니까. 그런데 나무를 갖다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베어버리니까 나무가 이제 곧 황폐해지고 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베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산림경찰이에요. 산림. 자, 그리고 또 이제 위생.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못 먹고 못 사니까 또 뭐 더럽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좀 더럽다. 그럼 강제로 목욕도 시키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위생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발령이죠. 이게. 그래서 머리가 길다. 그럼 이가 생기고 지저분하니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뭐냐? 위생경찰이에요. 그것도 이 위생경찰이 또 하는 일이 뭐냐? 옛날에는 오물 같은 게 해서 뭐 길바닥에 막 버리는 거죠. 길바닥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막 도시 전체에 그냥 막 똥오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길가에다가 오물을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위생경찰. 그죠? 또 이제 영업경찰 나타납니다. 여기도 술집, 저기도 술집 막 이렇게 했으니까 술집은 여기만 열어라. 이게. 그리고 이 술집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가 정한 어떤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위반했다. 이게 예를 들면 불법 영업을 했다. 그럼 단속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업경찰. 그죠? 그 영업, 위생, 산림, 또 건축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궁궐이 있다. 근데 어떤 집이 궁궐보다 높게 짓는다. 또 아니면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물을 짓는다. 또 창문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또 경찰이 가가지고 이 집은 철거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건축경찰.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국민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경찰국가예요.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인 거죠. 즉 경찰을 내세워가지고 소모적인 부분을 갖다 전부 다 효율적으로 하고 위생도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영업도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고 모든 분야에 다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국가 주도의 어떤 발전상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뢰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경찰이고 그런 시대를 뭐냐라고 했을 때 경찰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적극적인 공공복리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모든 분야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찰국가다. 그럼 여기 이제 철학적인 기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철학적인 기반이 유스티가 얘기한 그 폴리자이 비센샤프트라고 합니다. 이게 그 비센샤프트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 이게 그래서 폴리자니까 경찰. 그래서 경찰학을 저술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는 폴리자이 비센샤프트인데 국가가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일본에서 번역할 때 관방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지금도 일본은 관방장관이 있는데 우리도 차관인데 이 관방장관이 서일이 넘버원입니다. 사실상 모든 행정조직을 다 조정하고 그리고 성진 인사 뭐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일본에서는 이 폴리자이 비센샤프트를 관방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원래는 경찰학인데 그래서 그 용어가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학계에서는 관방학이다. 유스티의 관방학이다. 그래서 뭐 전기 관방학, 후기 관방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찰국가 시대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에도 개입을 하고 즉 적극적인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원래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잡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는 것인데 이 범죄자를 잡는 것 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소방도 하고 철도도 하고 해양도 하고 영업하고 위생하고 산림하고 건축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근데 이런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용인하는 시대, 즉 경찰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만물상이 돼가지고 만능의 권능자가 돼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개입해가지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시대. 이게 경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 갖고 영국과 프랑스처럼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국가 주도의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 국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적극적 공공복리를 뭐냐면 원래 경찰은 건축물을 짓고 그러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산에 나무 베는 걸 또 단속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건 산림청이 해야 될 일이지, 그죠? 또 건축에 대한 거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죠?
또 위생에 대한 전염병이 돌았다.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 해야 될 일이지. 그죠? 지금으로 본다면. 근데 그때 누가 있느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경찰이 싹 다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경찰 국가 시대의 전략을 채택한 독일이 자,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성공을 했죠. 국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이 엄청난 선진국이 됩니다. 프랑스를 결국엔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독일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세계적인 강국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 국가 주도의 전략을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국가가 모방을 해요. 자,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 전략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일본도 역시 경찰이 위생경찰, 즉, 일본도 옛날에 우리처럼 상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단발령을 갖다가 다 이제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쌍투를 누가 자르냐? 경찰이 자릅니다. 위생경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국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경찰 국가 시대의 전략을 우리나라에서도 또 채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경찰 국가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단발령이라든지, 그죠? 즉 장발 쪽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상을 못하지만 옛날에 제가 머리를 갖다 여처럼 길게 다녔다. 그럼 경찰이 가위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강제로 위생을 위해 가지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여자들이 미니스커를 입고 다닌다. 그럼 또 경찰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 위에 몇 센치가 된다. 그럼 또 범칙금 매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에는 경찰 국가 시대의 전략을 취해 가지고 그때 우리 경찰이 만능의 권능자가 돼 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개입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 민주주의는 조금 희생이 됐지만 국가가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경찰 국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법치 국가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 법치 국가 시대.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